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이 됐네요. 5월엔 참 일도 많았었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도 한반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수로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죠. 5월을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2,515였습니다. 2,700, 800은 못 가더라도 그렇죠. 한 2,600 정도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랬는데 결국은 어제 우리가 장중에 2,400을 밑도는 수준까지 밀렸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거칠게 나왔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제 블록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하고 화재가 갖고 있던 지분들을 장외에서 돌리면서 장영혁 팀장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기관들은 그 주식을 받으려면 팔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 밀린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A주 MSCI 편입 이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은 수급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오늘 시장 관건이고 그러면 블록딜은 끝난 거냐, 앞으로 더 있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삼성전자를 시장의 잣대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0.75%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분을 반영했는데 미증시는 더 올랐죠. 다우지수가 1.26%, 나스닥은 0.9% 정도 올랐는데 전날 있었던 이탈리아의 어떤 지정학적 우려 이런 것들을 하루 만에 좀 회수했습니다. 밀라노 증시가 2.5% 급등하면서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켰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요인들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6월은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될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시장의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삼성전자 블록들이 돌았네요. 그러면서 주가가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자 어떻게 해서 가는 수순을 가기는 가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얼마나 사실은 한 번에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아직 해결할 게 좀 많아서 얘기 좀 할까요?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저 방송 시작하면서 언급하고 시간 쓰고 그 이후에 어제 이탈리아 증시 내용 조금 얘기하면 베트남 얘기도 오늘도 베트남 얘기를 또 못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락분 50포인트 넘게 장중에 이제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분명히 지난번에 나 저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제가 투자의 시계를 작년 4, 5월로 돌려봅시다. 이 보통주,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12.9%의 자사주를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이 삼성물산 합병,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나는 무죄요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 갖고 있던 자사주 12.9% 본주 기준입니다. 모두 다 소각 처리 발표를 했죠. 근데 시가총액 넘버원 기업의 총수 기준 12.9%를 한 번에 소각을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거기 때문에 그때 절반을 소각했고 나머지 절반은 올해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날짜를 결정해서 소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6월 달에 소각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각되기 전에 아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지분 지금 소각 전후로 따지면 9.72%인데요. 이거 나머지 이 들고 있던 자산 12.9%의 절반이니까 6.45% 되겠죠. 이거 나머지 소각해버리게 되면 이거 10% 넘어갑니다. 아마 소각 처리하기 전에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지분 일부와 화재가 들고 있는 뭐 일부,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게 워낙 크니까 그쪽에서 아마 블럭딜을 아마 돌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있고 매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그때 받을 물건들 미리 치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부분으로 예.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거기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네. 예. 뭐 언론에서 장중에 단독 보도 형식으로 미리 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블락딜 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삼성전자가 뭐 한 마이너스 1% 후반 2% 정도 하고 있었던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4% 넘게 이 하락분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때는 뭐 3% 안쪽으로 좀 채워 놓는 듯 했으나 동시효과에서 또 어마무시한 물량. 제 기억이 맞다면 어제 동시효과 매도물만 160만 주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물량이 또 쏟아지면서 마이너스 3% 중반대 기록하면서 끝을 냈죠. 오늘 아침 블럭딜 도는 가격이 아직 공시가 안 돼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몇 퍼센트의 DC로 블럭딜이 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하이닉스 블럭딜도 거의 할인율이 없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조그만 주식들 블락딜 돈다 그러면 뭐 전날 종가 대비 마이너스 7% 뭐 할인해서 돌고 뭐 10% 빠져서 돌기도 그렇죠. 하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보통 거라. 이제 도매로 파는 거니까 좀 싸게 그렇죠. 사잖아요. 네, 도매가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네. 하실 텐데요. 이거는 삼성전자는 도매가로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이 네, 아니기 그렇겠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할인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예상과 다르게 엄청난 도매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저 또한 깜짝 놀라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일에 먼저 팔면은 까지는 가격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종가를 낮게 만들어 놓을수록 DC폭 받아가지고 채워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룸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종가를 낮게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 부분 존재했을 거고요. 아마 그 부분이 어제 우리 지수 빠지는 데 있어서 뭐 거의 상당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도 매도가 많았고 기관도 매도가 많았어요. 상당 부분은 다 삼성전자에 쏠려 있습니다. 어제 좀 이따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선물 장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어마무시하게 팔았죠. 삼성전자와 선물은 세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삼성전자 블락딜 할인해서 돌 거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제 장 중반에 알았지만 그들은 미리 좀 알았을 텐데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선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 누르기 마음 편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 뭐 장중에 이거 우리 왜 이럽니까? 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셨을 텐데 수급적인 이슈에서는 상당 부분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부인할 수 없는 게 이탈리아 얘기도 있었고 뭐 이탈리아 얘기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했고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뭐 점입 가경이죠. 지금 오는 주말입니다.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방중에서 3차 무역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2차 무역 협상 끝나고 나서니까 류어 부총리가 이 방미에서 쇼핑 리스트를 들고 갔죠. 그래서 내가 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뭐 항공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 반도체 수입도 늘리고 뭐 가스도 사고 뭐 이런 부분들로 뭐 우쭈쭈 하고 왔는데요.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정대로 중국에 대해서 25% 고관세, 이 중국 제조 2025에 속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품목수가 1,3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광범위한 이 물건들에 대해서 25% 고관세 때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중국 증시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얘기에 중국 얘기에 지금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얘기는 12일 날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뭐 조금 며칠 차이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얘기가 예정대로 좀 돌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쪽은 어제 좀 녹록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버원 이 수급 노이즈가 갖다 꼈으니 시장은 뭐 낙폭이 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지만 오늘 블락딜을 처리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은 네 말대로 이 금산법상 10% 이상 못 들게 되니까 요거 블락딜 돌았다 치자. 다음에 또 도는 거 아니냐. 예. 뭐 이 얘기 이제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는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들고 있는 지분을 이 보험업법상으로 그러니까 취득 원가 계산해가지고 총 자산의 3%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취득 원가 평가가 아니고 시가 평가로 바꾸게 되면 뭐 제가 지금 대충 계산했는데요. 금액이 앞전 단위가 달라집니다. 한 20조 가까이 나가야 돼요. 어제는 이제 오늘 돈 게 이제 1조 1.3 몇 조 나오죠. 예. 오늘 돈 게. 네. 한 20조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20조 이거 한 방에 받을 수 있는 쪽도 없고요. 시장에 소화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좀 손대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받고 즉시 소각하는 이 방안이 같이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블락딜 돌면 어째요? 뭐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우려는 뭐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 블락딜 도는 가격이 상당히 큰 의미를 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할인 폭이 굉장히 작게 돈다라고 하면 뭐 끝났네. 뭐 이제는 뭐 이 눌리는 흐름들 끝났네라고 계산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시간 보니까 베트남 얘기하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탈리아 어제 움직임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니, 좋아요. 사실은 저희도 기자 생활도 하고 방송하지만 사실 할 얘기 없을 때 괴로워요. 무슨 그쵸. 얘기를 끌어다 하지? 시간은 메워야 되는데 이런데 요즘은 뭐 하루하루 할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이슈들이. 네. 네. 먼저 요 페이지 하나 보시죠.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KB증권에서 발표된 리포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 쓰는 이 리포트를 매일 읽거든요. 예.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 잘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어제 나온 부분들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했는데요. 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요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이 선거하고 일단 다르기 때문에 요거서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총리 임명을 우리는 이제 총리제가 없으니까 총리 임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총리는 내각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쓰겠소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되는 거고. 노라고 얘기하면은 거부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각 구성은 총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승인권은 대통령이 일부 이 표를 갖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 3월달에 이탈리아 총선에서도 뭐 보셨겠습니다만 이 오성운동 뭐 기사 같은 것들 많이 보면서 이제 오성운동이 뭔지는 몰라도 이 탈이유를 표방하는 반이유 성격의 정당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표하고요. 이 극우 동맹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와의 연정을 하면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총선 이후에 이 집권당에서 내각 구성을 맨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 이후에 이제 오성운동하고 동맹당에서 연합을 해서 내각 구성권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콘테 총리가 이제 지명자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경제장관 지명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사본화 경제장관 지명자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탈이유를 표방하는 반이유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각 구성권을 갖고 있던 오성운동 이 연합이 그럼 나 드랍 재총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 만약에 재총선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다 그걸 이제 걱정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재총선이 아니다. 이탈렉 시트, 뭐 우리가 브렉시트 얘기를 다들 뭐 기억들을 하실 테니까 네. 이탈렉 시트로 이어지는 뭐 신임 투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럼 유로존 내에서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유로화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쩔른발이 통한데 유로화의 힘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좀 불안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따 차트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죽어납니다. 근데 어젯밤에 벌어진 일은요. 오성운동 쪽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사보나 장관을 경제장관 말고 다른 장관으로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제안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고요. 재총선 위기가 하루 만에 급감을 하면서 이탈리아 증시가 소위 말해서 반등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이탈리아 증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림, 금리는 빠졌는데 달러가가 어제 워낙 이제 강한 상태가 부담입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달러 강세가 줄어들고 유로 약세가 둔화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필요한 건데 어제 시장에서는 그 그림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글로벌 증시가 올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앞에 거는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입니다.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익히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채권 수익률은 채권가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이탈렉 시트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뭐 이탈리아 채권 뭐 이거 뭐 머리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이 가격이 빠집니다. 가격이 빠지는 게 수익률은 급등으로 나오죠. 그래서 급등세를 탔었던 이탈리아 채권 수익률인데요. 전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큰 폭으로 다시 좀 떨어진 상황, 채권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 증시 모습입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증시는 양반이죠. 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증시는 2% 정도 반등 보여줍니다. 재총선으로 가면 사실 빠르면 7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높았던 상황인데 그 우려가 좀 줄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벌벌 떨고 있던 주변국, 뭐 우리가 픽스라고 불렀었던 그리스 막간 거는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뭐 스페인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스페인 지방 정부 예산까지 공부를 했었으니까, 뭐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쪽들로 번질까봐 시장이 노심초사했었는데요. 뭐 이탈리아발 이 충격은 뭐 결자 해지라고 이쪽에서 정치적으로 생긴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좀 마사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기대를 저만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급락하던 유로화를 돌려 세웠고 밀려 올라가던, 그러니까 유로에 달러하고 유로가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가 있으니까 밀려 올라가던 달러가 전일에는 좀 빠져 내려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방송 얘기할 때 NDF가 7원대 플러스예요. 뭐 이 얘기 했었죠. 예.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쏟아붓는 그 장에 만약에 정말 시장 뭐 앞으로 그냥 우장창창 깨질 것 같습니다라고 봤으면 어제 원달러는 급등 튀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원달러는 음봉 처리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섞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뭐 독일의 이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환경은 그렇습니다. 유로는 좀 약세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고 달러는 좀 강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다음 뉴스들이 뭐 예를 들어 뭐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은 했지만 점도표를 수정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ECB가 주도해서 유로존 내에서의 뭐 이탈리아 충격을 뭐 이제 무마시키는 작업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스프레드는 줄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달러 강세를 둔화시키고 유로 약세를 둔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시장에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뭐 미채권,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독일 채권이겠죠. 그래서 이쪽 수익률이 수익률이 빠지는 거는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리죠.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보여준 거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 이거는 너무 과하게 올랐었던 안전자산 선호 성격으로 올랐었던 미국 국채 가격, 독일 국채 가격이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밀리면서 어제 증시들은 일제히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우리 장중에는 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상당 부분 그 우려를 떨어냈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틀 동안에 외국인 선물에서 튀어나간 금액이 1.8조가 넘습니다. 이틀 동안에 선물에서 1.8조 넘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죽으라고 판 거죠. 네. 삼성전자 얘기가 없다고 하면 정말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라는 그래 그것 때문에라는 걸로 해석이 안 되면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어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 보시면 되는데요. 문 열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늘려 나갔었던 외국인 선물 오히려 공개가 좀 되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선물 매도하는 폭이 그나마 좀 속도가 좀 줄었어요. 삼성전자 블락데이 발표된 다음서부터는. 그래서 그거 보고 때렸구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자리로 돌아가면은 삼성전자 블락데이 가격 확인을 할 텐데 큰 폭의 할인 없이 돈 게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나올 뉴스였고 이거 불가피하게 금사법상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고 정부의 압박에 어떻게 보면 삼성이 약간의 성의를 보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하락분의 상당 부분 유발시켰던 삼성전자 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삼성전자 얘기하고요. 이탈리아 얘기 오늘 했습니다. 어제 못한 베트남 얘기는 내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베트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베트남 시장이 가지는 영향력, 성장성, 이머징의 대표성 이런 것이 이제 이머징의 어떤 잣대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내일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시장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요즘 미중 얘기 한참 하다가 북미 회담 얘기 한참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얘기 튀어나온 것도 굉장히 골치 아팠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블락데이 얘기 나오니까 시장이 휘청휘청거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뿌리가 뽑히는 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걸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일 뿐이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그랬었는데 라는 얘기로 대부분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딱 그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